안녕하세요, 표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연의 원래 불안을 동반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28살입니다. 중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예요. 네, 먼저 아마 면접관 제가 이제 기업에 면접을 가가지고 면접관 이제 스펙을 본다면 저는 아마 100% 서류를 탈락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아무것도 스펙도 안 쌓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밌게 놀았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원 바퀴 돌았다거나 밴드부를 한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20대 절반이 넘는 시간, 6년, 그리고 내년이면 7년인데요. 7년이라는 시간을 그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콘텐츠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열정의 기름붓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열정의 기름붓기는 동기부여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총 100만 도달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신념을 바탕으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살롱 크리에이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소셜살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평균 연령 28살, 제가 28살인데 거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나 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나? 라는 거였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냐고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봤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았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 정해지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하니까 가고 저 군대는 무조건 일찍 갔다 와야 돼.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일찍 가고 가서 열심히 하고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된다. 선배들이 얘기하죠. 무조건 대기업 가. 그럼 삶이 편하다고 얘기하니까 스펙 열심히 대기업 가야 될 것 같아서 학점 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전제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했던 거였지 내가 이런 게 내 목표니까 내 삶을 한번 이걸 위해서 한번 내가 올인해보자 라고 해서 노력해본 적이 없다고 군대를 갔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런 말 있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젊음의 시간을 바쳐라.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서나 엄청나게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되게 식상하고 뻔한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휴학할 때도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이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놀아야지 하고 휴학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학하면 나 대외활동 이거 할 거고 영어 공부 이거 할 거고 경험 이런 거 쌓을 거야. 다 계획 짜놓고 휴학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미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생각해요. 계속 자책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지? 내가 부족한가? 근데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꽤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여기 코리아텍 학생분들도 다 기본적인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휴학할 때도 걱정하고 미래 계획 세우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 지루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23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한창 생각을 많이 할 23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대회도 많이 하고 학점도 잘 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뻔하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것들을 노력하면은 보통은 하겠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보통을 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어디 취업할 테고 혹은 어디에 들어갈 테고 어떤 공부를 할 테고 이렇게 살 테고 30년씩 되면 결혼을 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자식도 낳을 테고 다 예상이 되는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남들이 다 정해준 목표를 따라가게 되니까 이건 삶에 신선함이 없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낫거든요. 바로 후회했죠. 네, 그래서 저는 삶이 어차피 이렇게 23살 너무 지독하게 젊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삶이 뻔하고 지겹고 예상된다면 그거 되게 불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학교 가가지고 휴학했어요. 계획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뭔가 결의를 좀 다져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개겨보자. 지금까지 남들이 내린 목표를 향해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개겨본 거죠. 그래서 머리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은 그냥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이제 나답게 내 목표를 정해서 살고 싶은데 막상 휴학하고 나니까 겁이 바짝 나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거기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으니 내가 좀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쓰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된 형이랑 둘이서 맨날 술 먹으면서 한 얘기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그래서 당시 열정의 기록기가 지금 총 이제 팔로워가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모든 채널 합쳐서. 근데 시작은 그냥 친구들 50명 정도였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좋아요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한심한 놈 갑자기 뭐 인생에 변화를 줘보겠다고 제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보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던 얘가 살짝 좀 방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6년 했죠. 6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붙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제 유일한 투자자는 어머니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가 좀 쓸모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잔소리도 하지 말고 용돈만 좀 줘라 부탁을 한 거죠. 다행히도 저희 집은 그래도 중산층 가정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보내주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다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을 하게 되고 이 동아리방을 얻기 위해서도 스타트업 학교에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냥 스타트업은 그냥 나에게 동아리방 주는 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형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스타트업은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지금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하고 싶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이 글들을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나는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을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살게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정하고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가슴 찢는 도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스스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성취했구나, 내 시험을 잘 봤구나, 내가 스펙을 잘 쌓고 있구나 라는 생각 말고 내가 정한 어떤 눈을 감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가 있어. 이런 형태의 가슴 찢는 도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제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23살이면은 뭐 아무것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지만은 눈을 감고 생각했고 그때 그걸 위해서 내 노력을 내 목표를 정해서 헌신하는 그 순간 삶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금난 왔죠. 불안의 시작입니다.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를 못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연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하죠. 사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불안한 거죠. 그 말에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밥벌이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 솔직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돈을 안 벌면서 모든 사람을 주체적으로 살게 하는 거 헌신할 만큼의 봉사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게 외주였습니다. 외주를 띄웠어요. 말 그대로. 낮에는 외주하고 밤에는 열기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열정의 행복기 컨텐츠를 어쨌든 막 열심히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 능력이나 모바일 미디어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열기에는 돈은 안 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쨌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면 망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의 길을 하다가 분명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에서 능력이라는 게 생겼고 이 능력을 얻었구나. 이 능력은 그리고 이게 망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단순히 내가 무모한 도전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나에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말할 때 불안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사실은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한다는 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만큼 안정적인 가치가 있나요? 내가 누군가가 선택돼서 이 사람에게 월급을 받고 이 사람이 시킨 일을 한다보다 이런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가 사실은 더 안정적인 가치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도전은 안정적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전데요. 머리털이 좀 길었을 때 전데요. 이제 외주를 많이 했습니다. 외주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광고를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좀 당황스러운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메일이 와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근데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뭘 배웠냐면요. 브랜딩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기업한테 돈을 받고 열기가 브랜딩을 도와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라는 실마리를 발견했고요. 그걸 열기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하면서 본 외주 주는 회사들의 모습,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열기가 직접 도입해버리니까 수익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외주부터 그만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딩을 시작으로 배달의민족 브랜딩, 삼성 뉴스룸 콘텐츠 공급, 국내 도서 마케팅 1등 이런 이제 저희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놀랍게도 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엄청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공부 대부분 시각화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 가서 재무제표 읽는 거 배워도 전혀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이거 왜 배워야 되지? 근데 그 이유가 시각화가 안 되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제로 필요한지 알게 되면 그 공부는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되게 나한테 필요한 능력치 쌓아가는 약간 게임 같아져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빡 들고 제가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없던 공부가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만큼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내가 필요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도전을 해서 내가 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내가 역으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순간 노력이 말도 안 되게 향상하고 되게 그게 즐거워져. 어저께도 저 밤샜거든요. 공부하느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연속 3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평잘 동아리방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킹 스페이스에 들어갔어요. 공통점은 겨울이 겁나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열정의 금융기 거실이라는 3층짜리 이제 크리에이터 클럽 건물이 생겼습니다. 제 도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이 괴롭지만은 않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내가 정한 목표를 뒤에 살았고 그 과정에서 능력도 생겼고 따뜻한 사무실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게 됐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좀 은근 건방지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게 제 도전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녔습니다. 왜 도전을 다녔냐면은 제가 멋있고 싶어서 솔직히 제작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 자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저는 절대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에 집중하려고 제작당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쌓였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보다 밖에서 내가 도전을 하거나 스스로 찾아서 배움을 얻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니까 23살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고등학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대학교라는 이 녀석을 한 방에 버릴 수 있더라고요. 자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전을 하면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으면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제적당한다는 생각 해보신 분 많이 없잖아요. 그쵸? 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정의 기름붓기 이제 구독자분들도 만나고 크리에이터 클럽 멤버들도 만나면 대부분의 20, 30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전 자유를 원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가 그냥 건물주 돼가지고 놀고 먹고 하고 싶어하는 자유라면은 사실 그 사람과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럼 시간의 자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취업준비겠죠. 시간이 지나면 일이 되겠죠. 그쵸?
우린 일에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 말은 자유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장해온 과정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 일을 몰입하고 부족했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불안해서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서죠. 내가 자유롭게 도전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용돈을 받아 살아야 되는 처지를 하면 그건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 건 일의 자유고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과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 하고 싶은 일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 하고 싶은 일 자체가 뭔지 모르겠고 그 일을 해서 그게 있다고 해도 그걸로 돈 벌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난 자유가 불안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잖아요. 여기 나이가 기본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취업 준비하고 수능 공부하듯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고민해보고 진짜 그거 노력하듯이 고민해보고 그 정한 목표를 향해서 좀 뛰어본 적이 있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삶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는 건 유럽 여행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취준하듯이 앉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공부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죠. 자유는 재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자유는 어차피 고통을 받는 거, 어차피 힘든 거라면 내가 정한 걸로 힘들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유는 당연히 불안을 동반하죠. 일의 불안을 동반하죠. 경제적 불안을 동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그 갈망하는 그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저는 능력이 생긴다고 약속드립니다. 적어도 포토샵 못하던 사람이 포토샵을 하게 되더라고요. 파워포인트 못하던 사람이 파워포인트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얻은 능력이고 이 능력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남이 주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일을 만들어서 남에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꼭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주는 불안은 괴롭거든요. 때로는 비자유가 주는 안정감이 나에겐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젊고 시간도 많은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젊고 한 1년 말아먹어도 상관이 없는 나이일 때 더 말아먹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아먹는 것 자체가 성실하지 않다, 노력하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책상에서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돈 벌 궁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아주 작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여기 앞에서 꺼드럭거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운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페이스북이 그냥 큰 시기였거든요. 내가 잘해서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이 한 사람들 다 잘 컸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아주 작아도 상관없으니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상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그 능력으로 돈을 벌어보는 시도는 20대 때 꼭 해볼 만한 시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해서 돌아오더라도 후회가 없을 테고 성공하게 되면 더 자유로운 도전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자유인데요. 서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서점을 만들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부동산을 계약하고 한 달 뒤에 완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일부를 내가 상상해서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엄청 즐거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영화 대사 하나 읽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 없어.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 20대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이고 20대가 뿐만이 아니죠. 자유를 갈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표정이었고요. 페이스북에 표정 치면 나오거든요. 제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들은 메시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